자, 오늘은 부등식 지난번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볼까 해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255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은 문제풀이 시간을 가졌었고, 그래서 그 전 시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등식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였어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다. 이것만 꼭 기억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차 부등식, 이제 지나서 2차 부등식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부등호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 이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차 부등식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방정식 배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흐름이 비슷해요. 뭐냐면 방정식이란 뭔가 정의를 한 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4차 이렇게 차수로 올려갔잖아요. 그것처럼 부등식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늘려가는데 우리는 2차 부등식까지만 한번 다뤄볼 거고, 그러면 1차다, 2차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 여기서는 이제 x를 주로 주목을 할 텐데 내가 관심 있는 문자의 차수가 1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볼게요. 부등식을 기준으로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오는데, 여기서 1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차 항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겠죠, 그죠? 1차 항이 사라지면 그건 1차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x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보면 전부 a들이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x의 개수인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게 1차를 만족하게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1차항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2차 부등식 얘기를 하게 되면 2차 부등식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뭐겠어요? 제곱의 개수가 0이 될 수 없다는 게 따라오겠죠, 그죠? 자, 이거를 하나를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볼게요. 이번에는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부등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그냥 부등식이면 사실 꼭 1차를 만족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AX가 B보다 크다는 부등식에서 X의 개수인 A가 0이 아닐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만족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조건은 결국은 A가 0이 될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차 부등식이다 어쩌고 하세요라고 하면 얘는 x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냥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아, x의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크게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눌 텐데 0이 아닐 때는 다시 이게 개수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오른쪽에다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리를 했을 때 x의 개수인 a가 0이 아닐 때, 두 번째는 x의 개수가 0일 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이 아닐 때는 또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겠죠.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야 하니까 양수로 나눌 때와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가 있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나눈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AX가 B보다 크다를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A가 양수일 때는 양변에 양수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바뀌지 않고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런 해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A가 음수면 양변을 역시 A로 나눌 건데 이번에는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서 A분의 B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요거죠. X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자,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을 적고 넘어갈게요.
음수로 나눌 때 우리가 숫자 나누기 할 때는 잘 하거든. 마이너스로 그냥 잘 나누는데 지금처럼 문자로 a로 나눈다고 다시 적어볼게요. ax가 b보다 크다에서 a로 나누는데 a가 음수네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잘 한단 말이야.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잘 바꾸고 b를 a로 나누는데 이렇게 바꾼 다음에 a가 음수였잖아.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a가 음수다라는 개념으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a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풀지 마세요예요.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 나누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1차의 개수가 0이 아닌 경우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부등호가 음수일 때는 바뀐다. 이거 적용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반면에 개수가 0이면 어떻게 될까?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지금 ax가 b보다 크다였는데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맞나요? 이렇게 되면 좌변은 사실 x값과 관계없이 항상 0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걸 만족하게 하는 x값 또는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건데 그거는 결국 참이 되게 하는 건데 b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케이스를 좀 나눠 봅시다. 첫 번째, 지금 얘 모양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b가 음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 0, 음수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음수는 0보다 작은 게 맞잖아. 이거는 참이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위의 식 다시 가져올게요.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해서 b가 음수가 되면 항상 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든 좌변은 항상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변은 b인데 b가 0보다 작은 어떤 음수니까 결론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 주어진 부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을 만족하는 x값이니까 여기서의 결론은 해가 겁나게 많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음수일 때 했으니까 b가 0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b가 0이니까 결론은 0이 0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그런데 0이 0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거짓이야. 그 말은 뭐냐면 x에 내가 뭘 집어넣더라도 좌변은 0인데 그럼 0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인데 이것은 항상 거짓이니까 뭘 넣더라도 참을 만족하는 x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어요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음수일 때 0일 때 했으니까 양수일 때 해봅시다. 그럼 결론은 0 크다 양수 이렇게 될 텐데 0은 양수보다 클 수가 없죠. 양수의 정의 자체가 0보다 큰 숫자인데 그럼 0이 양수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결론을 내리면 내가 x에 아무 값을 집어넣더라도 좌변은 0이 되는데 부등식이 0은 양수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이것 또한 거짓이죠. 즉 주어진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는 없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 한 결과를 왼쪽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1차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그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해서 언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를 고려하시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가 특수한 해를 가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모양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별표 쳐놓을게요. 얘 모양은 0 곱하기 x가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같거나 작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있을 때 즉 x에 곱해지는 개수가 0일 때 특수한 경우가 나오더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b의 값에 따라서 무시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의 모양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x에 0을 곱한 꼴이 되겠다입니다. 할만하죠? 네. 자, 아래쪽에 보기 4번에서 부등식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풀겠습니다. 첫 번째, 2x-5가 4x 플러스 3보다 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으로 2x,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4x가 이항돼서 올 거니까 마이너스 4x. 한 번에 계산할게요. 그러면 2x 빼기 4x 마이너스 2x. 부등호 방향은 일단 그대로 둬야겠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8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풀어라라는 거는 x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좌변에 x만 남기려면 양변을 마이너스 2 음수로 나누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8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를 간단하게 딱 찾아낼 수가 있겠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되겠네요. 오케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식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좌변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하면 2x 더하기 6 작다 2x x는 좌변 상수는 우변 넘겨볼게요. 2x 빼기 2x 마이너스 6 그러면 좌변은 0 곱하기 x 꼴이 됐다 그죠? 네, 얘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좌변은 x에 어떤 값을 넣든 0이야. 우변은 마이너스 6이야. 0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맞나요? 아니요. 그렇죠. 얘는 거짓이야. 그 말은 뭐냐면 x에 아무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는 항상 거짓이야. 그럼 참을 만족한 x는 없다가 되니까 여기서는 결론이 뭐예요? 해가 없다.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특수한 경우의 모양은 0 곱하기 x다라는 거 이것만 보고 갈게요.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전개가 2x 넘기면 0 곱하기 x 넘기면 2 이렇게 되겠네요. 해석해 볼게요. x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더라도 왼쪽은 좌변은 0, 우변은 2, 0은 2보다 작다. 맞죠? 그 말은 내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니까 이때 결론은 해가 무수히 많다. 그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은 1차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1차의 개수가 0이 아니다가 따라가면 되고 그냥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0일 때는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도 보면 다음 각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있잖아요. 1차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생각해야 되냐면 x의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연습장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좌변으로는 x 가지고 있는 식, 우변으로는 상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변에 x를 넘기면 좌변에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x로 묶어내면 a 빼기 1x 이렇게 묶이겠고요. 크다. 좌변에 1을 이항하면 a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제곱 빼기 1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까지 해놓을게요. 합차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차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1차항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즉 여기서 보는 x의 개수인 a 빼기 1이 0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0이 아닐 때부터 하면 되겠죠? 첫 번째, a 빼기 1이 0이 아닐 때, 즉 a가 1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두 가지로 다시 쪼개졌었죠.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즉 개수가 양수가 될 때가 되겠네요. 그죠? a 빼기 1이 양수면 다시 a가 1보다 클 때, 그럼 a 빼기 1이 양수니까 x의 개수인 a 빼기 1이 양수면 양변을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겠다.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를 보면 a 빼기 1은 음수가 될 거니까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네요. 자, 첫 번째 가봅시다. a가 1보다 크면 개수인 여기 개수 a-1이 양수인 경우니까 양변을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a 빼기 1분의 a 더하기 1, a 빼기 1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는데 분모 분자에 a 빼기 1이 0이 아닌 숫자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됐지?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에 a가 1보다 작으면 x의 개수인 a 빼기 1이라는 식이 음수가 될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남은 식은 다 똑같겠죠. 여기서 주의할 거 아까 얘기했듯이 a 빼기 1이 음수라고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눠주고 부등호 방향만 결정해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의 a 빼기 1 약분 가능하니까 결론 이때 해는 x가 a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결론. 이거는 지금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를 케이스를 나눠서 본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있겠죠. a 빼기 1 개수가 이번에 0이 실제로 될 때, 즉 a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좌변의 모양은 0 곱하기 x가 되겠고 크다. 우변의 모양은 a 플러스 1에다가 a-1인데 a가 1일 때니까 곱하기 0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은 좌변도 0, 우변도 0 이렇게 돼요. 근데 0은 0보다 크니? 그럴 수 없잖아, 그지? 거짓이 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x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항상 거짓인 부등식이 될 거니까 이때 참이 되게 한 x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결론은 해가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처럼 x의 개수가 0일 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풀이가 다 있긴 하지만 가급적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습장에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x항을 좌변으로 나머지 항을 우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개부터 ax 더하기 4a 크거나 같다 a제곱 3x 더하기 3. 그럼 x 있는 걸 좌변으로 옮기면 a 빼기 3으로 x가 묶이겠고요. 우변은 a제곱에 좌변에 있는 플러스 4a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3 이렇게 묶이겠네요. 자, 그런데 우변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 이어서 열심히 했던 인수분해가 잘 되겠죠. 1 곱하기 3으로 마를 주면 되니까 a-1, a-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게 우리는 x가 크다 작다 이거를 표현해야 되니까 x 앞에 곱해진 a 빼기 3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케이스 분류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 빼기 3이 양수일 때 이제 바로 가볼게요. 즉 a가 3보다 클 때. 그럼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a 빼기 3분의 a 빼기 1, a 빼기 3 이렇게 돼서 분모 분자에 a 빼기 3이 약분될 거니까 결론은 x가 a 빼기 1 이상이야. 이런 해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음수가 될 때가 있었죠. 그러면 a가 3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약분되는 게 위에 보였으니까 생략하고 결론이 a-1이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개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 문제에서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즉 a가 3이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될 거고 우변은 a 빼기 3이라는 인수 때문에 역시 a-1에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봐봐. 좌변은 결과가 0 크거나 같다. 우변도 결과가 0 이렇게 돼요. 0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진 않지만 같은 건 만족하죠.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거나 뭐 이거나 뭐다라는 거는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참이란 얘기야. 맞죠? 0은 0과 같으니까 같은 걸 만족하니까 돼요. 그 말은 뭐냐? 결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얘는 항상 참인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경우에 1차 부등식 또는 그냥 부등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결국 x의 개수가 0인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여기 세 문제 있는데요.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존재하는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0이 돼야 되죠. 0 곱하기 x가 일단은 먼저 빼요. x의 뭘로 틀려? 항상 참이 되든지 항상 거짓이 되든지 이렇게 먼저 하는 거잖아요. A랑 B랑 다 같아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0 곱하기 x 이거 이해하면 2b 빼기 a가 되겠지. 지금 원래 저희는 2b 빼기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0이니까 A랑 B랑 같다라는 거예요. A랑 B랑 같으니까 이걸 A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10 다시 해볼게. 0 곱하기 x가 의식을 다시 한번 해볼게. 0 곱하기 x가 작거나 같다. 이거 정량비 A고 A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좌변은 항상 0이잖아. 그럼 A가 어떤 값을 가지면 얘가 거짓이 돼? A가 양수면 돼? A가 양수면 0은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 맞잖아. 그러면 해가 무지 많은 경우가 있거든.
그럼 A가 0이면 안 돼. 0은 0 이하다. 이것도 참이잖아. 안 되겠지. A가 음수가 안 나와. A가 뭐가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들어가야 돼. 네. 그러면 A가 음수다라니까 B도 음수다라는 거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A랑 B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문제 하나를 없애보자. B 자리에 A를 넣어볼까요? 그럼 C가 어떻게 되니?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지? 뭐다 크다. 정리. 네, 스톱. 여기서 이걸 나눈 거지. 근데 B가 양수야 어떻게?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1이. B가 음수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곱해놓은 건? 그러니까 부호는 B가 음수인데 그렇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양수겠지. 그럼 2B 마이너스 2B로 나누면 부호가 그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X가 크다 이렇게 되겠겠어. 누구보다. 부호까지 다 해결해야지. 4B 나누기 마이너스 2B가. 양변을 나눌 거니까. 그렇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2B로 나누잖아. 그럴 때 또 음수다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를 없애고 이런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나눈다. 자, 569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1번은 저랑 같이 풀고요. 선생님, 네. 그 568번도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알려주고 온 건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568번 보겠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묻는 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만들려면 0 곱하기 x가 어떤 값보다 크다 이런 구조로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야 x에 뭘 집어넣을 때 주어진 식이 항상 거짓이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그래서 식을 봤더니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a 빼기 b x 나머지를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니까 2b부터 쓸게요. 2b 빼기 a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먼저는 x에 곱해지는 요 녀석 개수가 0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a 빼기 b가 0이면 a와 b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구조 자체가 0 곱하기 x 2b 빼기 a 이렇게 됐는데 a랑 b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변을 조금 더 정리하면 b 자리에 a를 넣게 되면 2a 빼기 a 그러면 a 이하 이런 부등식이 되겠어요. 근데 얘가 해가 없으려면 x에 뭘 넣든 좌변은 0이거든요. 좌변은 0인데 0이 a 이하다를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양수면 양수보다 작다 만족하는 거고 a가 0이어도 0은 0과 같다라는 게 만족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되겠다. 따라서 여기서 a가 음수가 되면 부등식은 어떻게 되냐면 0이 음수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단 말이야. 이거 항상 거짓이죠. 따라서 우리는 뭘 찾아냈냐면 a랑 b랑 같고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니까 b도 a랑 같으니까 b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단서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새로운 부등식을 풀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지수 a, b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a랑 b랑 같다라는 조건을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b 자리에 a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 빼기 3ax 더하기 a 빼기 5a가 0보다 크다를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a가 되겠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4인데 2항에서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의 범위를 찾는 게 이제 해를 찾는 건데 그러면 개수인 마이너스 2a로 나누고 싶어요. 이때 부등식을 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부호라고 했으니까
a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를 곱할 거니까 얘는 이 자체로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가 되겠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따라서 결론은 AA 약분하고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다뤘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조건을 통해서 미지수의 관계를 찾았어요. 그 관계를 적용해서 미지수를 줄여놓은 다음에 부호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그런 두 단계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같이 풀어볼 569번도 마찬가지예요. 569번 1번을 같이 풀 테니까 2번은 여러분들이 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 뭐 해가 없다 이런 유형이 아니라 정확히 x는 1보다 작다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대요. 그럼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하던 대로 가봅시다. x항을 좌변에 나머지 항을 우변으로 정리부터. 그러면 1번이에요. a 빼기 b의 x 크다. 양수부터 쓸게요. 플러스 기호부터 쓸게요. b 빼기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x의 계수인 a 빼기 b로 양변을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봐. 이 녀석의 해가 x는 1보다 작다. 입을 어디로 벌리고 있냐면 숫자 쪽으로 벌리고 있어요. 즉 x가 작은 쪽이야. 그런데 우리가 풀려고 했던 식은 x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꾸려면 뭐가? a-b 계수가 음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구나. 다시 쓸게요. a 빼기 b가 음수여야 x의 계수인 a 빼기 b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음수라고 생각하고 양변을 나누면 해가 이렇게 되겠죠. x가 작다.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요. 그리고 분모로는 a 빼기 b로 나눴으니까 내려갈 거고 원래 분자는 우변에 있던 b 빼기 2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 빼기 b가 음수다라는 걸 찾았고요. 자, 이제 해가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그 해가 x는 1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우변에 있는 요 녀석은 얼마여야 해요? 1이어야 하지, 그지? 얘가 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1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a 빼기 b를 곱하면 b 빼기 2a가 a 빼기 b와 같아요가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을 b로, 우변을 a로 정리를 하면 2b는 3a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2b는 3a.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양변을 2로 나누면 b는 2분의 3a야 이런 결론도 되겠다. 지금 뭘 하려고 했냐면 a 빼기 b가 아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미지수 하나를 줄여볼게요. 즉 방금 구한 b 대신에 2분의 3a를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2분의 3a가 음수여야 해. 맞죠? 그러면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a가 음수여야 해. 그럼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음수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2를 곱했다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a는 0보다 커야 돼요. 이런 결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서 a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2b는 3a다 또는 b는 2분의 3a다. 이렇게 단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통해서 부등식의 해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을 해를 구하세요니까 우리 미지수 정리된 거 2b 대신에 3a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즉 2b 자리에 3a를 집어넣을 수 있다. 미지수를 줄이는 거죠. 얘 대신 3a, 얘 대신 3a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에 x의 개수를 구하면 4ax가 되겠죠. 4ax. 자, 그 다음에
7a 빼기 2b인데 2b 대신에 3a를 집어넣으면 7a 빼기 3a가 돼서 플러스 4a가 되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0보다 크다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b를 없앴으니까 a만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4ax, x 모았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4a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x만 남길 거니까 4a로 양변을 나눌 거야. 이때 부호를 조심해야 되는데 a는 양수니까 4a도 양수겠죠, 그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야. 4a분의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모 분자의 사이가 약분될 거니까 결론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되겠습니다. 역시나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관계식 찾고, 관계식 찾으면 그 미지수 간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니까 대신 대입해서 미지수를 하나 줄여놓고요. 그 다음에 그 미지수, 남은 미지수의 부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등식의 부호가 바뀔 건지, 방향이 바뀔 건지 안 바뀔 건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얘기니까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됐어?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5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1차 부등식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방정식과 계속 비교해보자 그랬는데 그 다음이 연립 방정식이었죠.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연립해놓은 연립 부등식을 풀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이라는 의미는 뭐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묶는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묶어서 뭐 할 건데, 묶어서 이 동그라미 칠게요. 묶어서요. 뭐 할 건데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묶었다. 그 다음은 모두 만족하는. 모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모든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자. 그러면 그 풀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또 방정식 풀이 했을 때, 연립 방정식 풀이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해를 찾아서 공통해를 찾는다든지, 그렇죠? 또는 가감법을 이용해서 미지수 하나 줄여놓은 다음에 미지수 하나 찾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주어진 두식 중에 하나를 넣어서 나머지 미지수를 구하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풀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얘도 각각의 부등식을 풀이를 한 다음에 공통의 해를 찾는다. 이렇게 방식을 가져갈 건데 부등식이다 보니까 뭐 x를 하나 이렇게 찾을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볼 거냐면 꼭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 여기는 공통부분이라고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해로 구하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풀 때는 꼭 수직선을 그리도록 합시다. 물론 익숙해지면 수직선 생각하고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조금 복잡해진다, 내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수직선을 꼭 그리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인 문제는 예제로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런 꼴인데 방정식 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었죠. A라는 식과 B라는 식과 C라는 식이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A랑 B랑 같다를 첫 번째 식, B랑 C랑 같다를 두 번째 식 해서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는 즉 연립 방정식을 풀었었습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식, 첫 번째 식, 뒤에 있는 두식, 두 번째 식 해서 1번, 2번의 부등식을 연립한다. 그러면 이제 연립 부등식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첫 번째로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겠죠. 네, 이 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마플 해설은 뭐 1차 부등식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풀어보고 넘어가 봅시다. x 플러스 1이 3 이상이고 2x 마이너스 1이 7 미만이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즉 연립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부터 해결해 볼게요. x 플러스 1이 3 이상이면 1을 이항하면 x가 2 이상이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식도 암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8이 돼서 2x가 8보다 작다. 양변을 2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해가 x가 4보다 작다. 얘네 둘을 연립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까 수직선을 그리자라고 했죠. 꼭 그리세요.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을 때 2 이상이다라는 거는 2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걸 꼭 색칠하고 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고요. 4보다 작다는 4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등호가 없어서 빵꾸 내고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묶었다, 연립했다라는 얘기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거니까 지붕이 지금 식이 두 개라서 지붕이 두 개짜리인 영역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보면 2 이상의 누가 x가 4보다 작은 범위이면 두 식 모두 만족하는 범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부등식을 다 표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런데 항상 겹칠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래쪽처럼. 특수한 해. 요거는 모양을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할 건 아니고요. 방금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연립부등식 x는 a 이하다.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a 이하다니까 등호 있어서 색깔 칠할 거고 이하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근데 두 번째 식은 x가 a 이상이야. 그러면 역시나 a에는 색깔을 칠할 거고 이상이니까 커져야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부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a라는 값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죠. 따라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해는 x는 a 값 하나예요. 이렇게. 오, 마치 방정식을 풀었을 때처럼 그죠? 아,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풀면 항상 부등호를 포함한 그 기호를 포함한 해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처럼 값이 하나로 딱 정해져서 나올 수도 있다. 가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거 있어요? 있어? 뭐가 헷갈려? 헷갈리는 거 있어? 없어? 선생님 말을 막 띄엄띄엄 듣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해가 없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가정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놓고 봤습니다. 첫 번째 연립부등식 보겠습니다. a 이하와 b 초과다. 그려볼게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에 있을 거고 a 이하는 a를 포함해서 왼쪽으로 갈 거고요. b 초과는 b를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갈 텐데 결국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a를 기준으로 아까랑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a 이하다 포함해서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a 초과다는 a를 포함하지 않고 즉 빵꾸내고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역시나 없죠. 왼쪽 오른쪽 가는 건 어차피 겹치는 건 없을 거고 a에서가 문제인데 한 녀석은 a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녀석은 a를 빼고 있잖아요. 즉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도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세 번째 볼게요. 두 번째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x가 a보다 작다라는 거는 빵꾸내고 왼쪽이 되겠고 x가 a보다 크다라는 거는 역시 빵꾸내고 오른쪽이 되겠죠. 2번에서 이미 a를 하나는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둘 다 빠져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완전히 없겠죠. 그렇죠? 이때도 해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연립부등식에 해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연립부등식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수직선을 바로 그리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 이항하면 5보다 작다. 등호가 없으니까 5가 여기라고 할게요. 5보다 작다.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2x가 1 이항하면 2 이상이다. 2로 나누면 x는 1 이상이다가 되겠네요. 1은 여기 있으면 이상이니까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겹치는 부분, 즉 지붕이 2개짜리인 걸 찾아보면 1 이상, 5 미만 이렇게 해를 찾아줄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 그려서 해결하세요입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수직선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우변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이하니까 포함해서 왼쪽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6 그러면 3x가 6보다 크다 3으로 나누면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부등호 그대로 그러면 x는 2보다 크다가 되거든요. 2가 여기라고 하면 2보다 크다 빵꾸내고 오른쪽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해가 없다. 이게 일반적인 1차 부등식, 연립부등식의 풀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를 잘 보셔야겠죠. 자, 보기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두 개씩 짝지어서 해결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x가 2x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 5x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식 연립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EX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인데 앞으로 이게 좀 익숙해지면 X의 계수가 양수를 만들어 놓는 게 부등호 그 방향을 판단할 때는 편하죠. 왜냐면 음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좌변에 있는 X를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가 되겠죠, 우변에서는.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X 쪽으로 벌려지고 있으니까 X를 먼저 쓴다고 하면 X는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해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x를 우변으로 넘기면 3x고 3x 쪽으로 부등호가 멀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x 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겠고 그러면 3x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3x가 크거나 같다 3으로 나누면 x가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 과정까지 조금 힘들면 일일이 다 써서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연립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오른쪽이 되겠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또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럼 1은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색깔까지 칠했습니다.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지붕이 두 개짜리는 이 부분이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해는 x가 1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처럼 방향이 서로 달라서 지붕 두 개짜리도 있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지붕 두 개짜리가 있구나. 두 번째도 해볼게요. 식은 첫 번째 x 플러스 1이 3 빼기 x 그 다음에 3 빼기 x가 2 이하, 2x 이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식은요. 우변에 마이너스 x를 이항해서 2x 좌변의 1을 이항해서 2x가 2 이하다. 2로 나누면 x가 1 이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3x가 크거나 같다. 3로 나누면 x가 1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그리지 않아도 바로 보일 텐데 1을 기준으로 1 이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1 이상이니까 색깔 칠하면서 오른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립이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는 누구밖에? 1밖에 없구나. 그래서 해는 x는 1 이렇게 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예제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더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 이것도 한번 유형 중에 하나니까 풀어볼 텐데 자, 절대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강조를 해봅니다. 절대값은요. 절대값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이란 뭐냐?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 플러스 3이라고 읽을까요? 플러스 3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플러스 3이라는 점까지의 거리는 3칸이다. 그래서 플러스 3 그대로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숫자, 그 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몇 칸? 4칸이죠. 그래서 플러스 4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강조했던 게 절대값 A 푸는 내용이었어요. 절대값 A는 두 가지로 나온다라고 했죠. 알맹이 A의 부호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오시고 알맹이 A의 부호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세요. 이건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케이스 분류해서 절대값 풀 때도 항상 이거 쓸 거니까.
그래서 2번 내용이 나중에 케이스 분류해서 쓰자. 이거까지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풀어보세요인데 쌤이 설명한 다음에 이거를 간결하게 외우는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식 볼게요. 1번, 2번 이제 모양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x에다가 절대값 씌워놓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변에 있는 식도 똑같아요. 값들이 지금 문제에서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변에 있는 숫자는 다 양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식의 차이는 한 녀석은 숫자보다 작다, 한 녀석은 숫자보다 크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풀어라라는 거는 절대값 기호까지 없앤 x의 범위를 찾아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의 정의에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게 a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a가 되려면 플러스 a로 가든가,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a로 가든가 마이너스 a로 가든가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의 거리가 a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x의 절대값, 즉 원점에서 내가 찍으려는 어떤 x까지 거리가 그러한 a 거리보다는 첫 번째 식이 짧아야 안 돼요. 작아야 안 돼요. 그러면 원점에서 내가 이만큼의 x를 잡아버리면 거리가 더 멀잖아요. 이런 경우 안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와야겠네요. 들어오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 x라는 값이 a가 되면 되겠니? 여기서는 등호가 없잖아요.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등호가 없으니까 a랑 똑같아져도 안 되겠네. 따라서 x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거리가 a보다 짧은 요 정도 또는 뭐 요 정도 또는 요 정도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야. 거리가 a보다 짧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x가 위치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a에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있으면 되겠죠. 안 되고 거리가 짧아야 하니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이여야 해입니다. 그러면 x가 이쪽 부분에 해당해야 되니까 그것을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a보다는 큰 쪽에 x가 a보다는 작은 쪽에, 즉 사이값으로 존재해야 돼. 괜찮죠? 네, 사이값으로 존재해야 돼. 반면에 절대값 x가 a보다 커야 돼요.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a라는 거리보다 더 멀어져야 돼. 그럼 아까 기준을 잡았던 플러스 마이너스 a보다 더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을 표현해보면 이쪽이 되겠네요. 또는 이쪽이 되겠어요.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 a와 같아질 수는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되는데 파란색 부분을 표현해보면 x가 양수인 a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크다. 이거나 마이너스 a라는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작아야겠죠. 즉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매번 수직선을 그려서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갈 거냐? 여기로 가보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해서 그 거리 기준이 되는 값이 누구였냐면 a라는 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a가 되는 x 값을 먼저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풀란 얘기죠. 절대값 x가 거리 a가 되는 기준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얘는 뿔마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얘가 기준인데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사이값으로 풀 건지 바깥쪽으로 풀 건지, 즉 왼쪽 오른쪽으로 풀 건지는 이제 이 부호를 쳐다보자고요.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할게요. 절대값 x가 숫자보다 작을 때라고 해석할게요. 작다. 그럼 여기서 한글이 참 좋은 게 형상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등호, 작다라는 부등호를 가만히 보면
시옷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옷으로 형상화를 하면 방금 구해놨던 플러스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사이값이다 라고 해석해보면 어때요? 기억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작다라는 거는 시옷으로 해석하면 사이값이니까 뿔마 a 사이가 되겠구나. 따라서 작은 것, 큰 것 사이가 되겠네요. 만약 여기에 등호가 있다 그러면 등호는 같이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사이값으로.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역시 한글의 위대함, 얘를 기역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기역으로 해석하면 얘는 가장자리로 해석하자. 가장자리라는 건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조금 전에 사이값이라는 것을 안쪽으로 해석한다면 가장자리는 그 바깥쪽, 즉 왼쪽, 오른쪽,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그 기준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a였죠. 그래서 작은 거는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큰 것 a였으니까 a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겠다. 이런 해석은 뒤에 2차 부등식 풀 때도 마찬가지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알아두면 앞으로는 수직선을 열심히 그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괜찮니?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절대값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표현해 볼게요. 원점이 여기 있을 때 거리가 a가 되는 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그런데 얘네들보다는 커야 된대.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벗어나야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b가 되는 건 b가 더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면 더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는. 인데 이 거리보다는 짧아야 된대요. 누가? x 원점에서부터 x까지 거리가. 그러면 x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리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빵꾸가 나겠죠.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색깔 칠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x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거리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게 된 거니까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이쪽 부분 또는 이쪽 부분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x라는 것은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또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수직선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특히나 지금 1번, 2번은 나중에 이제 여러 수학 관련된 과목을 풀 때, 부등식 풀 때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아래쪽 포커스는 수직선 그려서 해석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간결하게 접근하는 거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보기 3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의미 해석을 한 다음에 빠르게 푸는 걸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 이 말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5보다 작다를 찾아보래요. 그러면 수직선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원점이 여기 있을 때 거리가 5가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와 5 사이 값으로 풀면 된다 였는데 이제 바로 접근해 볼게요. 절대값 x가 숫자 5보다 작다. 시옷처럼 생각해서 사이 값으로 풀자. 그럼 누구 사이니 기준은 절대값 x가 5를 만족하는 는 5를 만족하는 뿔마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뿔마 5 사이 값. 따라서 마이너스 5 크다. 5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풀어줄 수 있겠다. 두 번째, 이번에는 숫자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같다라는 거는 같이 붙여주면 되니까
크다라는 거를 기억으로 해석해서 절대값 x가 3을 만족하는 뿔마 3을 기준으로 가장자리로 풀자. 그래서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큰 거는 플러스 3이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은 거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뿔마 3에서 마이너스 3이 작은 거죠. 따라서 x가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수직선을 그리지 않아도 만약에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그냥 절대값 x가 아니라 x 자리에 2x-1은 조금 복잡한 식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x처럼 이렇게 본다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니까 또 사이값으로 풀면 되죠. 대신 x자리에 들어갈 게 2x-1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사이값이니까 뿔마 3 사이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마 3보다 크다. 누가? 2x-1이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할 게 x의 범위니까 x만 남기고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모든 양변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2x, 4. x의 범위가 필요한 거니까 2로 나눠요. 그러면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마 1, x, 2. 이렇게 해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오케이.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x가 아니라 x 플러스 3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숫자보다 큰 애 가장자리로 풀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럼 절대값이 5가 되는 거는 뿔마 5니까 첫 번째 x 플러스 3이 큰 거보다 크다. 5 이상이다. 또는 x 플러스 3이 작은 거 이하다. 마이너스 5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를 풀면 x는 2 이상 또는 x는 마이너스 8 이하 이렇게 바로 풀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물론 따로따로 해서 연립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수직선 그래서 한 번에 해석하자고 그랬죠? 거리가 2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2와 5 사이를 그리면 되겠죠.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2, 5. 그럼 이 반대편에 마 2, 마 5 이렇게 있는데 2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사이가 되겠죠. 그죠? 이 사이. 그러면 이쪽도 여기 사이가 되겠네요. 이거를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6번도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결국은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을 x 플러스 1을 한 덩어리로 보고 해석을 한 다음에 x만 남기면 되잖아요. 얘도 한번 수직선 그려보겠습니다. 3에서 5니까 3, 그 다음에 5. 이쪽은 마 3, 마 5.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그렇다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5 이상 누가? x 플러스 1이 마 3 이하 또는 3 이상 x 플러스 1이 5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에 대한 해를 찾는 거니까 빼기를 하게 되면 마 6, 마 4 또는 빼기를 하면 2, 4 이렇게 해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네. 그래서 절대값 포함한 식을 풀어주면 되겠고 자, 보기 4번으로 넘어가면 절대값을 포함한 식에 연립을 해놨어요.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각각의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이를 한 다음에 연립이니까 수직선의 표현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3이 알맹이가 2 이하 숫자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으로 풀자. 누구 기준? 뿔마 2 기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알맹이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하다. 3을 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5 이하 마이너스 1 이하. 이게 첫 번째 식의 해가 되겠네요. 하나 챙겨놓고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 빼기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가장자리로 풀어야겠네요. 그래서 기준이 뿔마 5니까 1 빼기 x가 큰 거보다 크다. 또는 1 빼기 x가 작은 거보다는 작다. 마5 이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럼 여기서 해를 찾아내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입이 벌어진 쪽이 숫자 쪽으로 벌어지겠네. x가 5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니까 x가 마이너스 4 이하야. 또는 이번에도 x를 이항하면 x 쪽으로 이제 입이 벌어지겠네요. 크거나 같던데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6이 되겠다. 그래서 x가 6 이상. 두 번째 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연립했다라는 거는 얘네 둘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공통점을 찾는 건 아닙니다. 뭐 보시다시피 공통점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직선 표현해보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있으니까 색깔 칠하고 사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의 해입니다. 얘랑 겹치는 걸 찾을 건데 그럼 두 번째 식은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는 이 정도 있겠죠. 등호가 있으니까 색깔 칠하고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고 6은 이 정도에 있겠네요. 양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붕이 2개짜리인 거 찾으면 되니까 여기 있다. 그지? 그리고 이쪽 부분은 주황색 없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 연립이니까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4 이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연립 한 번 더 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섞였네요. 괜찮지? 네. 자, 그 다음에 사실상 보기 5번이 제일 복잡한 유형이긴 해요. 여기서는 절대값의 아까 알맹이의 부호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습장으로 조금 옮겨서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우리 그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 풀 때도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알맹이가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면 되고 두 번째 식은 절대값이 2개가 있으니까 여러 번 해야겠죠. 그죠? 케이스를.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x-2다라는 거는 기준을 잡을 때 2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2보다 작은 쪽, 즉 알맹이가 음수가 되는 경우와 2를 포함해서 오른쪽 2면 0이니까 절대가 그냥 나올 수 있고 2보다 크면 양수니까 또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2보다 작다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알맹이인 x-2는 음수가 될 거니까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곱해서 나오세요가 되겠고요. 이게 2x 빼기 1 이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풀어줘 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x 마이너스 1 이하다.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길게요. 3x 따라서 이때는 3으로 나누면 x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네요. 1 이상이야. 이렇게 되는데 주의할 거는 우리가 절대값을 케이스로 나눴을 때는 항상 그 전제 조건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즉 나중에 구한 이 녀석만 해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요.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2보다 작으면서 2가 여기 있는데 2보다 작으면서 최종적으로 구한 해 1 이상인 1은 여기 있네요. 1 이상인 부분을 구하면 이 부분이 되겠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1 이상 2 미만 이렇게 해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자겠는데? 거의 뭐 육방인데 지금?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2 이상일 때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절대값의 알맹이가 양수라서 그대로 튀어나올 때죠. 해서 좌변은 절대값 풀어서 x-2 우변은 그대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는 우변 마이너스 1은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 x.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또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은 여기 2 이상. 그런데 전제 조건이 2 이상입니다. 2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둘 다 겹쳐지는 부분은 x는 2 이상.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케이스를 두 개를 나눠서 이제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케이스를 나눴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죠? x가 2보다 작은 부분과 x가 2 이상인 부분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관계냐면 또는의 관계가 되겠어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또는의 관계니까 모든 해를 가져와야겠죠. 그럼 보세요. 1 이상의 2 미만에다가 붙여 넣을 건데 2 이상을 붙여 넣을 거야. 첫 번째 식에서는 2가 빠져 있는데 그거를 두 번째 식에서 2가 등호가 있어서 채워주면서 2보다 큰 쪽을 다 채우겠죠.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1 이상이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네, 2를 채우면서 2보다 큰 쪽은 다 해결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포함한 첫 번째 부등식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쪼개야겠죠. 그래서 기준은 는 0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총 세 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하면 1번은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쭉 풀어 가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녀석은 음수겠죠. 얘는 음수면 x 플러스 1이 음수면 당연히 x 마이너스 1이 당연히 음수겠죠. x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게 음수인데 빼기 2를 했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번 케이스는 절대값 발명이 둘 다 음수일 때다. 둘 다 음수일 거니까 모두 마이너스를 곱해서 끄집어내야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x 뒤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상수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이항하면 빼기 1, 5 빼기 1, 4.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고 4 나누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전제 조건 반영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도 작고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곳은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가지고 있는 두 식 중에 하나가 이제 양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되겠죠. x 플러스 1이 양수로 돌아서는 구간이겠네요. 그래서 구간은 마이너스 1 이상의 2 미만인 구간이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식이 양수로 돌아서니까 절대값은 그대로 튀어나올 거고 두 번째 거는 아직까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고 이게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x 빼기 x는 없어질 거고 좌변은 1 더하기 2니까 3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는데 맞나요? 이거 안 되죠, 그죠? 이거 항상 거짓이란 말이야. 그 말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미만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없다는 얘기야.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구간이네요. 이 이상인 구간은 세 번째 구간인데 두 절대값 발명이 모두 양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모두 양수니까 그대로 다 튀어나오겠죠. 즉 x가 2 이상인 구간이 되겠고 이때는 그대로 다 튀어나올 거니까 x 플러스 1도 그대로 튀어나오고 x 마이너스 2도 그대로 튀어나와서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x 마이너스 1 이항하면 6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2 이상에다가 3보다 크다니까 결론 수직선에서 2는 여기, 3은 여기.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크다. 이쪽 부분이 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눈 게 동시에 일어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또는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이게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휴, 열심히 돌아왔네요. 그죠?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해결하는 거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마찬가지고 조금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기는 다 풀었으니까 개념 익힌 문제랑 몇 가지 더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마플 개념 익힘 261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